81세,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의 고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시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마마, 한이 많으셨을 텐데. 노파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이를 만나러 갑니다. 정순왕후 송씨,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가 64년 만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1440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1454년 14세의 조선 왕비가 되었고, 불과 3년 후인 1457년 18세의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 64년 동안 동대문 박정업원에서 염색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홀로 살았습니다. 남편 단종은 1457년 17세에 영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정순왕후는 18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숙부 세조의 도움을 평생 거부했습니다. 세조가 집과 식량을 보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68년 세조가 52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29세였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원수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1469년 세조의 아들 예종이 20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30세였습니다. 1494년 세조의 손자 성종이 38세로 사망했습니다. 정순왕후는 55세였습니다. 1506년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세조의 자손 4명을 모두 보고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빼앗았지만 병으로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예종은 즉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정순왕후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1521년 6월 4일 정순왕후는 81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평생 함께한 시녀 몇 명뿐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녀를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남양주 진건읍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단종은 여전히 노산군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노산군 부인이었습니다. 왕비로 복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77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64년 동안 살아남았을까요? 남편을 죽인 세조는 왜 그녀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14세 왕비에서 18세 관비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67년 전으로 돌아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454년 1월 한성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종은 1452년 12세에 즉위했지만 2년 동안 왕비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1450년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했고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39세로 급서했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세 어린 왕을 보호해줄 왕실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철퇴로 쳐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비를 맞이하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어리신 몸으로 위로는 모후의 보호가 없고 아래로는 왕비의 도움이 없으시니 어찌 국사에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왕비를 맞이하여 후사를 구하시고 선왕의 혈통을 이으셔야 합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속셈은 달랐습니다. 어린 왕에게 왕비를 들여 후사를 낳게 하면 단종을 함부로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양대군은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1454년 1월 8일 창덕궁에서 왕비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효령대군, 이명대군, 영흥대군, 정인지, 한학 등이 참여했습니다. 3명의 처녀가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송현수의 딸 송씨, 권환의 딸 권씨, 김사우의 딸 김씨였습니다.
송 씨는 1440년 전라북도 정읍 태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중마고우였습니다. 고모는 세종의 팔남 영흥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왕실과 인척 관계였습니다. 송 씨의 성품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손하고 검소하며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만한 인물이다. 1454년 1월 22일 송 씨가 최종 간택되었습니다. 14세였습니다. 단종은 13세로 송 씨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1월 24일 근정전에서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송 씨는 효령대군의 집에서 봉영의식을 통해 왕비로 맞아들여졌습니다. 조선 최초로 왕비 간택을 받은 왕비였습니다. 그 이전의 왕비들은 모두 왕자 시절에 혼인한 세자빈 출신이었습니다. 14세 소녀 송 씨는 이렇게 조선 왕비가 되었습니다.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3세 단종과 14세 정순 왕후는 어린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순수한 정이 싹 텄습니다. 단종은 외롭고 힘든 왕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왕비였습니다. 정순 왕후도 어린 남편을 보살피며 왕비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는 신하들과 수양대군 사이의 긴장이 높아갔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측근 한명회와 권람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나시고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14세 단종은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단종은 상황이 되었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의덕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왕대비로 격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단종과 정순 왕후는 수강궁으로 옮겨갔습니다. 15세 소녀는 왕비 생활 1년 만에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단종 복위를 꿈꾸는 신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남편 단종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다려봅시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1456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1456년 6월 한성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조 즉위 1년이 지났지만 조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치편전 출신 학사들이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종 시절부터 단종을 가르쳐온 스승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는 날 연회를 베풀 것입니다. 그날 거사를 일으킵시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와 그 아들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지였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정창손은 김질을 설득했습니다. 네가 영모에 가담하면 온 가문이 멸문당한다. 차라리 고발하여라. 김질은 결국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1456년 6월 8일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김문기 등이 잡혀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과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성삼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다시 왕위에 모시려 한 것이지 영모가 아닙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역적놈들을.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에서 능지처참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삼문은 아버지 성승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집안 남자는 젖먹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관비가 되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같은 날 처형되었습니다. 훗날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수강궁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그분들이
정순왕후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도 아니고 대군도 아닌 그냥 군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순왕후도 의덕왕 대비해서 노상군 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단종 16세, 정순왕후 17세였습니다. 마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정순왕후가 단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 남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오. 언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모르오. 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오. 1457년 6월 단종은 영월로 떠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다리 위에서 남편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훗날 이 다리를 영도교라 불렀습니다. 영원히 건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궁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친정도 무너졌습니다. 1457년 9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보기를 계획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친동생이었지만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일에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도 연루되었습니다. 송현수는 세조의 친구였지만 사위인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송현수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금성대군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월에 있던 단종에게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은 17세로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8세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왕비에서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457년 10월 한성부 동대문 박숭인동 18세 정순왕후는 허름한 초가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의복은 벗어던지고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법명은 허경이었습니다. 함께 따라온 시녀 희안, 지심, 계지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곳은 정업원이었습니다. 왕실에서 관리하던 비구니 사찰이었습니다. 출가한 궁녀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남편의 명복을 빌며 살기로 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주상마마. 머리를 땅에 찍으며 울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시녀들이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조는 정순왕후를 관비로 전락시켰지만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부는 노비나 노비로서 사역시킬 수 없다.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정순왕후를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업원에 가두어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세조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집과 식량을 하사하십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 전하시오. 내 남편을 죽인 자의 은혜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오나 마마,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필요 없소. 돌아가시오. 사자가 물러갔습니다. 세조는 여러 번 도움을 제안했지만 정순왕후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염색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업원 뒤편에 자주동천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에 지초를 넣어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전설에는 정순왕후가 물에 지초를 넣자 저절로 자주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피눈물이 섞여 물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염색한 옷감으로 댕기, 저고리깃, 옷고름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녀들이 동량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한성부 백성들은 정순왕후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인들이 은밀하게 도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근처에 여인시장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여인들만의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정순왕후가 만든 염색 옷감을 사주었습니다. 필요한 쌀과 채소도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일부러 자주색 끝동을 단 옷을 입어 정순왕후의 물건을 사달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이 소식을 듣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노산군 부인을 돕는 것을 금한다. 하지만 여인들은 새벽에 몰래 시장을 열어 계속 도왔습니다. 정순 왕후는 이렇게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업원 뒤편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동쪽 영월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주상마마, 주상마마.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여인들도 함께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동정곡이라 불렸습니다. 정순 왕후는 평생 무명옷만 입었습니다.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제삿날에는 금식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460년 정순 왕후 21세, 1465년 정순 왕후 26세.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염색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며 매일 동망봉에 올라 통곡했습니다. 1468년 9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조가 사망했습니다. 52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29세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라졌구나. 세조는 말년에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단종과 금성대군 사육신들의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세조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지. 1468년 9월 세조의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8대 왕 예종이었습니다. 예종은 즉위할 때 19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29세로 예종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예종은 단종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랐지만 아버지 세조가 단종을 죽였습니다. 예종은 1469년 11월 즉위 1년 2개월 만에 급사했습니다. 20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30세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의문이 많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순 왕후는 또 한 명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1469년 11월 예종의 조카가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로 즉위할 때 13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30세였습니다. 성종의 어머니는 인수대비였고 할머니는 정의왕후 세조의 왕비였습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왕비가 조정을 장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의왕후가 정순 왕후에게 의식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산군 부인 송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정기적으로 보내라. 이것은 세조의 왕비가 단종의 왕비를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의왕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세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처음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업원에서 염색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사망했습니다. 38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55세였습니다. 재위 25년 동안 성종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에게는 여전히 세조의 손자일 뿐이었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의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할 때 19세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55세였습니다. 연산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해갔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살인파 신하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친어머니 윤씨가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씨를 폐비시키는데 관여한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부관참시했습니다. 세조의 공신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을 끌어내 목을 베었습니다. 연산군은 광기에 빠졌습니다. 궁녀를 수천 명 뽑아들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가난하는 신하를 죽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동대문 박정업원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62세가 된 노파는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1506년 9월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세조의 증손자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1506년 9월 성종의 둘째 아들이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었습니다. 중종은 즉위할 때 30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67세였습니다. 중종은 단종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 살인파 조광조가 단종 복위를 주장했습니다.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중종은 거절했습니다. 시기가 이르다. 세조의 증손인 내가 세조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중종은 작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1516년 중종 11년 중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묘를 찾아 봉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 59년 만에 단종의 무덤에 봉분이 세워졌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가 몰래 묻었던 자리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77세였습니다. 주상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그로부터 5년 후인 1521년 정순왕후는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종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종보다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연산군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시간이라는 복수였습니다. 1470년대 한성부 동대문 밖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벽 일찍 여인들만 모이는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들은 출입할 수 없었고 해가 뜨기 전에 파장했습니다. 청계천 영도교와 동관 왕묘 사이, 지금의 풍물시장 자리였습니다. 이 시장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백성들이 정순왕후를 돕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노산군 부인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주는 자는 처벌한다. 하지만 한성부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였던 여인이 동량으로 연명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지혜를 짜냈습니다. 새벽 시장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관청의 관리들이 순찰하기 전, 동이 트기 전에 시장을 열었습니다. 채소, 곡식, 생선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만든 자주색 염색 옷감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은 경쟁적으로 정순왕후의 옷감을 샀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값을 주었습니다. 이 자주색 끝동이 얼마요? 10냥입니다. 15냥 드리겠소. 질이 아주 좋구려. 여인들은 일부러 자주색 끝동을 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고리에, 치마에, 댕기에 모두 자주색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언의 광고였습니다. 저 자주색은 정순왕후께서 만드신 것이오. 한성부의 자주색 유행이 번졌습니다. 부잣집 여인들도 자주색 옷감을 찾았습니다. 나도 정순왕후의 옷감으로 옷을 해입고 싶소. 정순왕후는 이렇게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업원 문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녀 희안이 말했습니다. 마마, 쌀이 왔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구나. 며칠 후에는 김장김치가 항아리째 왔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무명옷감이 왔습니다. 모두 익명이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은 서로 돌아가며 정순왕후를 도왔습니다. 조정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일에는 계층이 없었습니다. 양반집 부인도, 상인 안악도, 가난한 여인도 모두 함께했습니다. 한 양반집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진짜 왕비시다. 세조는 찬탈자일 뿐이다. 어느 상인 안악이 말했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시어 이렇게 사시다니 어찌 도와드리지 않겠소? 가난한 여인도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채소 한 단이라도 드리고 싶소. 이것은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세조의 권력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를 돕는 것이 곧 세조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조의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여전히 노산군 부인을 돕고 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다시 엄명을 내리라. 금지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밤중에 정업원 담장 너머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새벽 일찍 문 앞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도움이 왔습니다. 세조는 결국 단속을 포기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시녀지심이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시는 것이 곧 갚음입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끝까지 왕비로 남아야 한다. 여인시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시장에 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정순왕후마마의 옷감을 사고 싶습니다. 옆의 안악이 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왜 이리 오셨소? 젊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사육신의 후손입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가진 것이 없지만 정순왕후마마만은 꼭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육신의 후손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여인들은 젊은 여인에게 곡식과 옷감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오. 이렇게 여인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공간이었습니다.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세조의 폭정에 저항하는 무언의 운동이었습니다. 1475년 여인시장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조는 죽었고 예종도 죽었습니다. 성종시대가 되었지만 여인시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36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업원에서 염색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성부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왕후가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려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우리 곳곳에 작은 천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자주색이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자주색 천들. 그것은 한성부 여인들이 밤중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마,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마마를 지킵니다. 저희도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천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정순왕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궁궐에서 쫓겨나 관비가 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왕비였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세조는 권력으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아무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세조는 찬탈자로 기억됩니다. 정순왕후는 정절의 상징으로 추앙받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여인시장의 이야기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칼보다 강한 것은 연대입니다. 왕관보다 값진 것은 백성의 마음입니다. 1516년 12월 영월의 조정의 관리들이 도착했습니다. 중종의 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노산군의 묘를 찾아 봉분을 조성하라. 5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죽었을 때 아무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영월 호장 엄흥도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동을지산 자락에 묻고 가족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종 때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가 명당이었습니다. 직관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입니다.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봉분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훗날 이곳이 장릉이 됩니다. 한성부 동대문 박정업원. 77세 정순왕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월 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주상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소첩도 곧 가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521년 6월 4일
81세 정순왕후는 정업원 옆집에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말년에 정순왕후는 단종의 조카 정미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자식이 없었기에 정미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정미수는 정순왕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정순왕후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주상마마 6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녀 희안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마, 한이 많으셨을 텐데. 정순왕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나는 남았느니라. 마마, 너희들 잘 있거라. 나는 이제 주상마마 곁으로 간다. 1521년 6월 4일 정순왕후 송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중종은 대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정미수는 해주 정씨 선산이 있는 남양주 진건읍에 정순왕후를 모셨습니다. 단종과는 여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종은 영월에, 정순왕후는 남양주에.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한성부에 많은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64년 동안 정순왕후를 몰래 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마마, 편히 쉬소서. 무덤에는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영월 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는 정순왕후가 죽어서도 단종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단종을 복위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상군은 여전히 노상군이었습니다. 정순왕후도 여전히 노상군 부인이었습니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조 때 살인파가 다시 단종 복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현종 때 송시열과 김수항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상군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1681년 숙종 7년 단종이 노산대군으로 추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단종이 단종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날 정순왕후도 왕후로 복위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177년 만이었습니다. 신의가 종묘 영령전에 모셔졌습니다. 시호를 받았습니다. 정순왕후의 시호는 의덕 단량제경 정순왕후였습니다. 무덤도 능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사릉이라는 능호를 받았습니다. 사모할 사, 능능. 단종을 그리워하는 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정업원 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업원 국입이었습니다. 영조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합봉우리, 뒤의 바위, 천만년을 가리. 정순왕후가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장소를 기리는 비석이었습니다. 1999년 4월 9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강원도 영월 장릉으로 옮겨 심는 행사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지 47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릉의 소나무들은 모두 동쪽으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묻힌 영월 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소나무 한 그루를 장릉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소나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령송. 정순왕후의 영혼이 깃든 소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릉에 도착한 소나무는 단종의 능 앞에 심어졌습니다. 478년 만에 정순왕후가 단종 곁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릉은 여전히 남양주에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유골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령송을 통해 상징적으로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사릉에는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무덤 주변이 소박합니다. 다른 왕릉과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문석인과 성마만 있고 무석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순왕후의 삶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왕비였지만 3년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64년 동안 관비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능의 구조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사릉 역사문화관에는 정순 왕후의 삶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4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5세의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18세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18세부터 81세까지 64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염색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조의 도움을 평생 거부했습니다. 매일 동망봉에 올라 통곡했습니다. 무명옷만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제삿날마다 금식했습니다. 81세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177년 후 왕후로 복위 되었습니다. 사망 478년 후 상징적으로 단종과 제외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 64년을 혼자 살면서도 끝까지 왕비로 남았다니.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는 정순 왕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업원 터에 청룡사가 있습니다. 정순 왕후가 살던 곳입니다. 정업원 구기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조가 세운 비석입니다. 근처에 동망봉이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매일 올라 통곡하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이 되어 바위는 깨졌습니다. 2011년 동망정이라는 정자를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화동 낙산에는 자주동천이 있습니다. 정순 왕후가 염색할 때 사용하던 셈입니다. 지금은 물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비우당이라는 집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에는 영도교가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 왕후가 마지막으로 이별한 곳입니다. 영원히 건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다리입니다. 지금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풍물시장 근처에는 여인시장 터 표석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몰래 정순 왕후를 도왔던 시장입니다. 이 모든 장소가 정순 왕후의 64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순 왕후는 무속의 신으로도 숭배됩니다. 송씨 부인 신이라고 부릅니다.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이 신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한을 품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아니다. 나는 끝까지 왕비였느니라. 그녀에게 64년은 한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2025년 현재 단종과 정순 왕후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이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까요? 그것은 권력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455년 세조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반대자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다. 동생 금성대군을 죽였습니다. 사육신을 능지처참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자들의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1468년 52세로 사망했습니다. 재위 13년이었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더 짧았습니다. 1469년 20세로 급사했습니다. 재위 1년 2개월이었습니다. 세조의 손자 성종은 38세로 사망했습니다. 재위 25년 동안 훌륭한 왕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폭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되어 31세에 죽었습니다. 반면 정순 왕후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왕비 생활은 3년이었지만 왕비의 자존심은 64년 동안 지켰습니다. 세조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염색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단종을 그리워하며 통곡했습니다. 끝까지 무명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복수해 주었습니다. 세조보다 53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종보다 52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종보다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연산군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녀는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줍니다. 1698년 단종이 복위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도 왕후로 복위 되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정순 왕후의 정절은 인정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13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것은 권력으로 무너집니다. 둘째, 정절과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정순왕후는 64년 동안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셋째,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줍니다. 당장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세조는 역사의 찬탈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은 비운의 왕으로 추모받습니다. 넷째, 인내는 승리입니다. 정순왕후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다섯째,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조는 권력을 가졌지만 백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성부 여인들이 도왔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도 사릉과 장릉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망봉과 영도교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64년을 기다린 여인. 끝까지